우리 9번에 이어서 10번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문제가 많지만 좀 더 화이팅해서 계속해서 풀어보죠. 아자아자. 네, 가볼게요. 자, 그림은 주계열성, 기역, 니은, 디귿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로 나타내는 거. 자, 요런 것들 체크해 주시죠.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특징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면 온도, 광도가 크고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작다라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애가 누구냐 라고 봤을 때 기역이죠. 기역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가장 높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네들을 전환을 해보면 질량은 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기역,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온도도 역시나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기역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에게서 CNO 순환반응이 일어나. 자, 여기서 일단 말에 업혀야죠. 주계열 단계를 벗어났다. 자, 이 말이 뭐냐? 수소 핵융합 반응 중심부에서 끝났다, 이런 말이죠. 중심에게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 자, 근데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수소 핵융합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거고요. 기역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그럼 니은의 중심핵에서는 주로 대류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냐? 자, 대류에 의해서 전달되는 부분들, 중심핵이 대류에서 전달되는 건 어떤 애들? 질량이 큰 애들. 자, 그럼 니은이 주로 그렇게 일어나냐? 니은은 되게 온도가 높은 거 보니까 질량이 엄청 큰 애죠. 근데 선생님,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지 어떻게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태양이죠, 태양.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그린 여기가 태양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 지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태양에 해당하는 거니까 태양보다 엄청나게 지금 온도가 높은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도 대류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애들이 되겠죠. 질량이 큰 별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음 디귿은 백색의 성을 지나간다. 자, 디귿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엄청 큰 별이니까 백색의 성으로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 2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그림 가는 별의 질량에 따라 주계열 단계에 도달했을 때 광도와 시간이 머무는 시간을 나는 HR도에서 이제 주계열성을 나타낸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는 각각 강도와 시간 중 하나다라고 줬어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주계열 단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한 거니까 계속 반복이죠. 주계열 단계에 도달을 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온도와 광도가 어떻다고요? 광도가 크고요. 시간적인 건 작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가에서 가로초로 볼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질량이 커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시간적인 영역은 줄어야 되는 거고, 여기로 갈수록 시간 좀 줄고 광도는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주는 애는 A네요. A가 뭐예요? 시간에 관련된 친구고요. B가 바로 광도와 관련된 친구겠네요. 요걸 찾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럼 기역 보기를 보게 되면 기역 B는 광도이다. 맞죠? B는 광도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니은부터는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외워라 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과학은 자료를 해석해라 라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자, 그럼 질량이 M인 별이래요. 자, 질량이 M인 별. 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질량이 M인 별은 여기에요, 지금. 그럼 얘에 해당하는 시간은 여기고 광도는 여기라는 거 체킹해 두시고, 그랬을 때 얘 온도를 물어봅니다. 자, 질량이 이런 게 온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에서 광도와 시간이 이건데 하고 나를 봤을 때 광도와 이제 시간 중에 어떤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광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광도에 대한 거 가지고 니은은 해석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도는 좀 여기 저 왼쪽에 있는 거 읽어주셔야 돼요. 1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10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애 여기네요. 얘가 온도가 얼마냐 봤을 때 T1이구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T2가 아니라 T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디귿. 자, 표면 온도가 T3. 자, 이번엔 표면 온도가 T3래요. 자, 얘예요, 얘. 차근차근 찾으시면 돼요. 이 별은
T1인 별보다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역으로 가에 가서 해석을 해라 라는 의미죠. 그럼 T3부터 해석을 해보면, T3는 지금 광도가 어떻게 돼요? 1이에요. 1. 네, 광도가 1. 그럼 1인 걸 찾아, 광도가 1인 걸 찾아가는데, 이때 여기서 보시면 광도가 1일 때 요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질량이 이건데, 이 질량이 이 1인 별은 시간이 어떠냐면 여기 찍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게 얼마예요? 10의 10승이네요. 승이란 말 좀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10의 10제곱. 얘는 10의 10제곱이 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T1. T1은 10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여기고, 이거에 해당하는 시간은 여기네요. 이게 얼마예요? 10의 8제곱보다 작아요. 이것보다 작아요. 그죠? 10의 7제곱과 8제곱 사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것보다 작은 거니까 100배보다 어떻다? 큰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3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중간에 살짝 버벅거린 건 죄송해요.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돼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수업 때도 한번 했던 문제라 빠르게 갈게요. 가하나의 내부 구조고요. 이제 각각 태양의 1배와 5배 중 하나다. 자, 질량이 작은 애와 큰 애 중에 하나다. 근데 가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게 질량이 어떤 거? 질량이 작은 거. 그러니까 얘가 1배에 해당하는 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애들은 질량이 큰 거. 선생님 이거 아직도 모르겠...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관찰된 관측 결과 이런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를 요약을 해보면, 얘는 온도도 뭐한 거? 얘는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 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억.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냐? 맞죠? 가가 나보다 작고요. 니은. 이런 분수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자, 나의 핵이성이니까 나는 온도가 높은 애예요. 그럼 온도가 높으니까 어떤 애가 우세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한 친구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위에 분자보다 우세하니까 얘네 값은 크고 얘 값은 작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분수 값이 분모가 크면 뭐예요?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니은도 맞는 얘기네요. 다음 디귿.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핵에서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거성으로 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절대 등급 변화 폭. 자, 이 폭은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HR도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HR도를 봤을 때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여기가 광도죠. 그리고 주계열성이 보통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칩시다. 선, 태양. 이런 태양과 같은 친구들은 어디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적색 그룹이란다네. 적색 거성 그룹이잖아요. 여기로 진화를 하는 얘네들. 그 다음에 이 위에가 뭐야? 여기가 초거성인데, 얘네들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등급 변화 폭이 누가 크냐라는 건 거죠.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크다. 네.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등급 변화 폭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질량이 작을수록 워낙 그럼 크기도 작으니까 얘가 거성으로 가는 단계에서 갑자기 확 팽창하니까 엄청 커진 거야. 그러니까 실제 크기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초고성 애들이 커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폭 자체는 이제 밑에 질량이 작은 애들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가가 나보다 작다는 말이 틀리고 길다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는 중심에게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 가나다입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는데 별이라고 줬으니까 주계열일 수도 있고 거성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또는 거성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거다. 자, 그러면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게 잘 눈에 들어옵니다. 광도격이 5다. 얘가 뭐예요? 이게 바로 주계열이다. 이건 앞에서도 풀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나하고 다 같은 경우는 주계열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태양도 뭐죠? 태양도 얘도 주계열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는 뭐냐? 자, 태양이랑 질량이 똑같대요. 근데 반지름은 태양보다 훨씬 커요.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자,
뭐 태양과 같은 친구였을 거란 얘기죠. 근데 태양이랑 반지름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엄청 크대. 그럼 이게 HR도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주계열 라인인데 태양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태양이랑 질량은 똑같은데 반지름이고 그럼 광도는 엄청 크겠죠. 얘가 지금 가인 상태인 거예요. 뭐예요? 거성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거성이구나. 뭐 초거성인지 적색거성인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성이구나. 엄청 큰 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 중심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크냐. 자, 가는 지금 거성이고요. 나는 주계열성입니다. 둘 중에 중심의 온도는 누가 커요? 거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성은 이미 수소 핵융합 끝났고 다음에 헬륨 핵융합 하고 있는 친구니까. 헬륨 핵융합 하는 친구는 온도가 더 높죠.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다음 니은 다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비. 자,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비니까 수소 함량이 어떻게 되냐 라는 얘기인 건데, 얘도 보시면 다핵융합 반, 다는 지금 주계열성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걸 보면 겉에는 아직 수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일정하겠지만 이 중심 핵 같은 경우는 핵에서는 어떻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그럼 수소 핵융합, 글씨가 왜 이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그럼 이거를 굳이 이제 그래프로 좀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중심이라고 치고요. 여기 거리, 그다음에 여기가 뭐 함유량, 그러니까 수소 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중심부에서 제일 먼 곳은 대충 이 정도 있었다고 쳐요. 그럼 얘는 일정할 거야. 근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일정할 수 없다. 왜? 수소 핵융합 반응 하니까. 그럼 니은 다 틀리네요. 그 다음 디귿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자, 이게 뭐예요? 얘가 광도죠. 그럼 광도에 대한 별의 질량이니까 이 말은 뭐냐? 광도분의 질량은 이란 얘기죠. 이게 나하고 다가 어떠냐를 보는 건데 얘 때문에 얘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나의 경우에 광도분의 질량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량 나와 있죠? 8이고요. 광도는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4의 제곱 곱하기 얘의 온도 나의 4제곱 한 거랑 비례하겠네요. 이런 상태고요. 다 같은 경우는 얼마냐? 자, 0.8이고요. 밑에는 0.9의 제곱 곱하기 온도 다 이렇게죠. 그럼 진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일단 분자끼리 몇 배 차이 나죠? 자, 다른 색깔 해볼게요. 분자끼리 지금 여기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도는 누가 높아야 돼요? 즉 온도는 나가 높아야 돼요. 왜? 나는 둘 다 주계열성이잖아. 그러니까 주계열성 질량이 크면 어떻게? 온도도 높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온도는 나가 다보다 커야 돼. 아, 그러면 일단 이 값 자체가 얘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다보다는. 그럼 지금 분자도 큰데 분모는 또 크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값 자체는 좀 줄어들 건데 여기 보면은 0.81, 얘는 16이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에서 또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얘도 차이가 많이 나죠. 10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 10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8.1이란 말이야. 근데 얘 값이 더 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분모의 값 자체가 분자 차이 나는 값보다 더 커, 이 얘기거든. 다시 분모를 실제 계산 안 해봐도 여기 지금 각각 비교를, 자, 분자끼리는 정리를 해볼게요. 옆에다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그냥 쉽게 가자고. 쉽게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자, 분자끼리 지금 나가 다보다 큽니다. 얼마? 10배. 이만큼 차이가 나. 근데 분모는 최소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6 곱하기 이 4제곱 한 거랑 여기 0.81 곱하기 이거 4제곱 한 건데 요 값끼리 비교를 해도 일단 얘가 커. 여기가 큰 거야, 여기가. 근데 요거끼리 비교를 해도 얘가 크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네들의 차이가 최소한 10배는 넘죠. 거의 20배죠, 20배. 20배만큼 큰데 거기다 더 커. 그러니까 분모는 최소한 20배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인 거죠.
20배보다 더 커. 그럼 분자 10배 차이인데 분모 20배보다 더 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하고 다의 전체적인 이 분수값은 다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광도분의 질량 값은. 왜냐하면 분자는 10배 차이인데 분모는 20배보다 크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